지금 당장 버려야 할 말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이유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세요. 하나, 당신을 구식으로 보이게 하는 말들. 일상 대화에서 사람을 무심코 구식으로 보이게 만드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젊었을 때는 말이야, 혹은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야 같은 표현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되돌아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시대와 현재를 비교하게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에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손녀와의 대화에서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내다가 의도치 않게 거리를 두게 된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생긴 공인을 털어놓을 때마다 어르신은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어려움과 비교하며 조언하려 했습니다. 내 젊었을 때는 이런 어려움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나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녀는 그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거리를 두며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자기가 이야기를 잘못 꺼낸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현이 사람들에게 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설명합니다. 언어학자에 따르면 이러한 표현들은 듣는 이에게 현재의 삶이나 고민이 과소평가되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말은 듣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세대가 다른 세대와는 다른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자각이 크기 때문에 이런 비교가 그들에게는 불쾌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공감하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현재의 이야기를 과거와 비교하는 대신 현재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를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시작하는 대신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 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둘, 당신은 이래야 해 라는 말의 위험성.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해 라는 식의 말은 때로는 호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압적이거나 강요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어떤 결정을 고민하고 있을 때 당신은 이걸 해야 해 혹은 이 방법이 맞아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이렇게 말할 때 젊은 세대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고 느끼고 이를 답답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딸이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조언하곤 했습니다. 딸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조언이었지만 딸은 오히려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딸은 자신의 문제를 어머니와 상의하기보다 친구들에게만 털어놓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딸이 왜 점점 자신과 거리를 두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신은 이래야 해 라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식의 언어는 상대방의 선택이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오히려 관계의 거리를 벌릴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점을 고민하고 있어? 혹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와 같은 말로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 방법이 옳아라는 확정적인 표현 대신 내 경험에서는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었어 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면서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주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 부정적인 말과 불평을 피하는 법.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을 많이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쉽습니다. 특히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 세상의 어두운 면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하다 보면 듣는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주제가 지속되면 대화가 단조로워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넘어가고 싶어지거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주 자신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친구들은 점점 그의 이야기를 피하거나 짧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가 모임에서 한참 이야기를 해도 친구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대화는 점점 겉돌기만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는 친구들이 자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이유가 자신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대화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지나치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소진되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싶어 하지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의 경우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이 중요한 화제일 수 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거운 기억이나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면서 대화를 균형 있게 이끌어 나가면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느끼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 대화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라고 말하는 대신 그래도 요즘은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 라며 희망적인 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화 상대방은 불필요한 걱정 없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에 대해 짧고 간결하게 언급하고 이후에는 상대방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들과의 대화에서 건강 이야기를 짧게 마친 후 손주들의 학교 생활이나 취미에 대해 묻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건강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가 무겁게 이어지지 않고 손주들이 더 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직설적인 표현 대신 부드러운 소통법 사용하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직설적이거나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면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꼬는 듯한 표현은 특히 세대 차이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하며 대화가 단절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 어르신은 친구 모임에서 자주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 대해 농담 섞인 비꼬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 말이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친구들은 그 말을 불편해했고 점점 그의 농담에 웃지 않거나 대화를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는 자신의 직설적인 표현이 친구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표현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부드럽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대화 전문가에 따르면 같은 말이라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방식이 대화를 더 원활하게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표현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여유를 주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게 합니다. 또한 비꼬는 듯한 농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러한 농담이 쌓이게 되면 상대방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불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밖에 못해 나는 식의 비꼬는 말을 자주 하던 한 어르신은 손주들이 점점 자신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야 그는 이러한 농담이 아이들에게는 비판처럼 느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긍정적인 말로 아이들을 격려하는 쪽으로 표현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소통 방식은 특히 가족 관계에서 효과적입니다. 한 어르신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종종 직설적인 비판을 했었지만 그로 인해 며느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비판을 삼가고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바꾸었고 이를 통해 둘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5.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것을 피하는 법.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과거의 이야기만 하다 보면 현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추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마련이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계속 과거 이야기만 반복되는 것이 지루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나은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어르신은 친구 모임에서 자주 과거의 추억과 자신이 젊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얻은 교훈과 추억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지만 정작 친구들은 오히려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친구들이 대화에 점점 흥미를 잃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현재의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과거와 현재를 균형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대화 전문가에 따르면 과거의 이야기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듣는 사람은 현재의 소통이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이야기는 짧게 언급하고, 현재 상대방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나눌 때도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맞춰 관련된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와 대화를 나눌 때는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한 추억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의 학창 시절 이야기 대신 지금 손주가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손주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더욱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는 자연스럽게 현재와 연결지어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어르신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옛날 여행 경험을 언급할 때 그 당시와 지금의 여행 문화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현재의 경험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이야기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와 연결된 흥미로운 주제로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와 연결하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좋은 방식입니다. 이어서 충고 대신 질문으로 이끌어내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고 싶을 때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단언하는 대신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충고를 할 때 너무 단호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상대방이 더 깊이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손녀가 진로 선택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이 길이 맞아 라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손녀는 오히려 그 충고에 반발하며 자신의 생각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 어르신은 충고 대신 넌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는 이 질문에 스스로 생각해보며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되돌아보았고, 어르신과도 더욱 솔직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질문 방식이 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는 충고 대신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김으로써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신뢰와 이해가 깊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자녀 세대와의 대화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딸이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그럼 네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뭐야?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딸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부모님에게 지시받기보다 자기 생각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한 대화는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떤 기분이 들었어? 라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질문을 시작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가 친구 관계 문제로 힘들어할 때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손주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어르신과도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은 대화의 질을 높이고 서로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 해결책보다는 공감하는 표현 사용하기.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먼저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고민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지만
실제로는 해결책보다는 공감의 말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해결책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며느리가 육아에 지쳐 힘들어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좋아라며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러한 조언이 자신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꼈고 대화가 점점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어르신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힘들었겠다라며 먼저 공감의 표현을 건넸고 그제야 며느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둘은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대화의 질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공감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 상담가는 상대방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 주는 것이 관계 형성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공감의 표현은 상대방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고 함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공감의 표현을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힘들었을 거야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가 학업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너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격려하는 대신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걸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라며 손주의 감정을 먼저 공감했습니다. 손주는 이런 공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어르신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처럼 공감의 표현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상대방이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대화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8. 지나친 사과를 줄이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 이상의 사과를 자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오히려 자신감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습관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고 있다고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빈도가 너무 잦아지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사소한 일에도 습관적으로 미안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식사 약속을 하다가 조금 늦었을 때나 대화 중에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때조차도 불필요한 사과를 반복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의 사과에 대해 이해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필요 없어 라거나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소심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과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감 전문가들은 잦은 사과가 자기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전문가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사과하면 상대방은 그 사람이 불안하거나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불필요한 사과 대신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며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더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고 관계에서도 더욱 평등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줄이는 대신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안해, 내가 잘 몰랐어 라는 말 대신 좋은 점을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와 대화를 나누다가 잘 알지 못하는 주제가 나왔을 때 습관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이후에는 손주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손주는 어르신이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사과를 줄이고 꼭 필요할 때에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거나 자신감 있게 표현했던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